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저는 바쁘게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영상을 일주일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12월 정도 한 주가 남은 상태에서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계획하신 일들이 다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확실한 건 FOMC 이후에 연준의 굉장히 완화적인 금리 정책의 시사와 점점 둔화되는 물가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24년도에 대한 전망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과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연일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듯이 이제 M7을 제외한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도 나타나면서 시장은 순풍을 불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동안 시장의 주가를 조정하는 키플레이어이자 드라이버인 10년물 시장금리가 어느새 3.8%에서 3.9% 밴드에서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리 부분에서의 안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 금리가 상승했었던 엄청나게 무서웠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TLT나 이제 TMF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가파르게 올라간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저는 전했고, 그때 이제 채권에서 빠졌던 분들은 이제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계속 버틴 분들은 어느새 이제 수익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온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주를 또 정리해보면 유로존은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또한 미국을 보면은 전미주택 NHAB 주택시장 지수는 11월 이제 34 지수에서 12월 37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이제 빌딩 퍼밋인 승인 건수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전월 149만 8천 건에서 146만 건으로 내려왔는데 착공 건수는 145만 9천 건에서 또 올라서 156만 건으로 올라간 거죠. 이 두 개의 상반된 결과로 과연 뭐가 맞는지는 좀 애매한데, 또한 30년 모기지 금리는 이제 6.83%로 드디어 첫 자리가 6을 보게 됐습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8%가 넘었던 금리가 10년물 벤치마크 금리를 따라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는 하락세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69만 5천 건에서 59만 건으로 확실히 많이 감소를 했고, 여전히 높은 6.8%라는 높은 모기지 금리는 맞으니까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379만 건에서 382만 건으로 올라가면서 기존 주택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많은 폭으로 빨리 안정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시장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에서 3.1%로 올라왔습니다. PPI의 어떤 생산자 물가와 근원도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의 가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틀란타 연은에서 말하는 4분기 GDP 예측치는 2.7%로 2.6%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하는 것이 빠르지는 않다는 거고, 또한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보면 확실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심리 지수는 100일에서 110.7로 엄청난 반등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심리가 살아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는 61.3에서 69.7로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금요일에 발표된 PC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이 이제 3.3에서 3.2%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월 대비로는 0.2에서 0.1%로, 또 개인 소득은 상승과 하락 없이 그대로 나타났고, 물가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시장은 좋은 지표로 금요일 시장은 굉장히 시작이 좋았고,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고 3대 지수는 하락 마무리를 했는데요. 또한 이번 주 주중에 4분기 이제 애틀란타 GDP 나오는 2.7에서 다시 2.3%로 GDP를 재조정하면서 좀 더 둔화되는 방향을 전망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미시간대 심리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5년간 2.9%, 12월에는 3.1에서 전월 4.5%에서는 확실히 낮아진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연준의 FOMC 이후에 WTI나 이제 브렌트유 등 유가의 가격 하락을 이제 뭐 60까지 찍었다가 마무리하고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미 잡은 것처럼 나오는 스탠스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거죠. 그런 어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가의 반등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은 모습에서 이제 그 고삐를 완화적으로 해주는 금리 정책의 전조 현상을 보자마자 유가의 상승을 견인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 마감은 WTI 73.49 정도로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보다는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수요의 둔화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기는 애매하고 한번 저점을 찍은 다음에 유가에 어떤 투자를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나이키의 24년도 2분기 매출이 너무나 약할 것을 경고하면서 나이키 주가가 하루 만에 12% 급락을 했고요. 나이키는 우선 글로벌 수요가 중요한 기업이죠. 중국과 유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4년도 연간 매출액 증가율도 1%로 낮추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한 이제 페덱스 또한 미국의 택배 배송 기업이죠. 하루 만에 11% 하락을 했어요. 같은 이유로 24년 회계년도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로 감소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한 것이고, 연말 운송 수요 대목에서도 수요가 계속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컨퍼런스 콜과 비용 감축을 위한 감원과 항공편 축소 등이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갈 회사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앞으로 연준과 재무부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단기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고 보고 있고, 영래포 계좌의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동안 그 돈들이 물론 재무부 TGA 계좌로 들어가면서 다행히 시장의 유동성은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여전히 랠리를 하면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단기채 위주의 T빌 발행을 할 수 없을 때쯤에 TGA에 있는 돈으로 바이든 정부는 대선을 위한 시중 부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또 그 돈이 고갈되면 재무부는 앞으로 세수를 걷는 것과 장기채로 걷어들이는 어떤 그 돈으로 TGA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은 또 24년도에 다가오는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일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이제 자금 경색,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면 할수록 이제 그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붙여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중소형 어떤 기업들의 굉장히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75bp 정도의 금리를 상반기에 다 한다면 5월까지 4.5에서 4.75% 밴드 선에서의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그 반등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3번의 연속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주가의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하고 도박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좀 투자를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정하면서 한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다들 성투하시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